자, 2022년도 6월 6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훗날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겪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그 뒷이야기입니다. 이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제가 이전에 몇 번, 약 한 달 전이죠, KS 코인 국민기업 관성 이제 해외 거래소 상장을 목전에다가 두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그로를 좀 끌 것 같다. 어그로 같은 거는 사실상 제가 살아온 인생하고 제가 제 성격상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을 이제 목전에다가 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시작할 수가 있다. 노이즈 마케팅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 중에 나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 앞으로 쓸 수 있다. 이거 노이즈 마케팅으로 쓸 생각이니 우리 형님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 한 달 전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건 뭐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였지만 제가 방송에다가 녹음을 하거나 포스트에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꿈속 이야기를 하면서 적었을 뿐이지 뭐 자신있게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 국민기업 관성의 신임도라든가 지명도 같은 데에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사실로 이어지면 이게 어떻게 파급 효과가 생기냐면요, 그냥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뭐 현대에서는 대통령이지만 옛날에는 왕이죠. 통찰력을 이 우매한 백성들은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뭐 그 신이 내려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언을 한다든가, 아주 뭐 특히 하나님, 이 교인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아주 강력한 하느님의 신봉자,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전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면서 그 홍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제가 어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 저한테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제 방송을 들은 사람들, 제가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요, 이 파워포인트가 이게 자그마치 6년치입니다. 6년치인데 저는 이미 30대 후반에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재무 차트에 대해서 이미 통달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25년 전에 재무 차트 교육을 세상에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주식 카페가
별로 없을 때 그때 당시에 제 카페명이 뭐였었냐면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식 카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재무차트 교육을 돈 받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횟수로 따지면 뭐 대충 잡으면은 강산이 3번 변할 정도, 약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25년이 넘는 세월에 이미 주식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통달을 한 사람입니다. 통달을 한 사람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서 전라도 신안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전라도 신안으로 29만 원을 들고 제가 떠났을 때 이 국민격 관성을 만들겠다. 그리고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빨리 벌려고 파생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파생상품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8번 잘하다가 한 방에 죽어요. 손절 못 치면 한 방에 죽습니다. 이 파생상품의 그 선물 옵션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렇게 차트를 잘 보는 제가, 차트에 대해서 통달을 했던 제가 이 선물 옵션 시장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자그마치 5년이 걸렸는데 하루에 22시간씩 5년 이상 잠을 안 잤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22시간입니다. 저는 22시간씩 5년의 세월을 잠을 안 잔 사람이에요. 자,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가 6년짜리인데요. 너무 수익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짜집기 편집이다 그러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비밀을 파헤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는 저한테 정말로 엄청나게 큰 신이, 그 신이 하늘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의 신이 저한테 내릴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어제 분명히 받았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제 앞에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제약 없이 제가 훗날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입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로 제가 방송 녹음을 하려고 그래요. 보거나 말거나 이건 상관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KS 코인이 세상을 뻑적지근하게 뒤흔드는 세상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다 보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뭐 5분, 2분, 3분짜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제가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물 옵션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이 선물 옵션, 이 파생상품의 시장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통달을 하려고 그러면 S&P, 나스닥, 뭐 비트코인 뭐 말할 것도 없죠. 비트코인은 저 애들 장난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도 이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ETF가 들어가고 선물 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려고 그러면 파생 상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물 ETF가 만들어지질 않았잖아요. 이제 현물 ETF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황이 완전하게 급변한다라고 얘기했죠. 심지어는 비트코인 김밥 말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트코인 김밥 말아 먹기. 이 썸네일에다가 그렇게 여기 있네요. 미 연준 100년 달러 채권 발행 소각자증 비트코인 김밥 말아먹기. 4개월 전에 비트코인도 김밥으로 말아먹는 판에 뭔 세계 단일 통화. 저는 세계 단일 통화를 9번을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꿈속 이야기에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이 꿈속 이야기에
나와요. 이 꿈속 이야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1억 원짜리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를 나는 꿈속에서 9번째 본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또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했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교인은 아닙니다. 교인은 아닌데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 저는 로마 교황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라도 신안에 있을 때 로마 교황청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세례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이 6년 동안의 수익률이 왜 만들어졌나, 그리고 나는 왜 미련스럽게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준비했나. 6년입니다. 군대 생활 제가 36개월을 했는데요. 6년이면 정말로 긴 세월입니다. 이 긴 세월을 제가 왜 준비를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적 관성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 그때가 바로 여기 이렇게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포스트를 보시면 세계 대공황입니다. 여러분들을 미치게 할 경제 대공황, 제2의 IMF, 블랙스완, 퍼펙트 스톰, 이 이야기 2년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지금 왔어요. 이미 왔기 때문에 1년 전서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1월 31일서부터 1월 16일인가요? 코스피 종합주가가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한 날, 그 날서부터 저는 경제 대공황 왔다라고 1년 내내 방송을 하면서 더 이상 주식 추천하지 않겠다. 1년 내내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될 것인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하냐, 무슨 주식 추천을 하냐, 무슨 회비를 받고 주식 추천을 하냐. 그리고서 저는 주식 추천을 안 하겠다. 그리고서 유사투자 자문업, 그러니까 주식을 추천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저는 폐업을 한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절이 올 것인데, 돈을 벌 수 있는 이 지식을 하늘이 나한테 내려줬는데 이것 갖고 내가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은 할 수는 없다. 제가 쫄딱 망해서 10년 전에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기를 해야 되니까 돈 받고 주식 추천을 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식으로 내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1년 반 전에 제가 폐업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1년에 주식 추천 비용만 수억이 들어와요. 그거 여러분들 같으면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자기 사업인데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왜? 옛날 말에 오블리언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오블리언 오블리주인가? 이제 나이 먹어서 생각도 안 나네. 흉년이 오는 시기에는 토지세라고 그러죠.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소작인들한테 소작료를 받지 마라.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경제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우리 자식 같을 사람들한테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이러고서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1년 내내 개미들한테 다 눈탱이를 쳤죠. 모든 언론이. 나는 그런 못된 짓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저는 주식 추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지식을 갖기까지 제가 우연스럽게 이 지식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앞서
이 썸네일을 이 텔레그램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KS 코인 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텔레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온갖 욕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추천하고 이 업을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했던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인데 아무리 제가 지식이 출중하다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주식을 추천한다라고 해도 글로벌 경제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코스피 시장이 안 좋으면 제가 추천한 주식도 당연하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주식 추천을 받아서 손실이 났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별의별 친구가 다 많습니다. 어떤 놈은 쌀 때 사가지고 올라오면 팔아먹고, 쌀 때 사면 또 올라와서 팔아먹고, 이러고 반복하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수익 챙기고 있다가 쌀 때 팔아먹고, 또 조정 오면 또 쌀 때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아먹고, 이러고서 반년 지나 1년 지나 앉아가지고 나중에 손실 났다라고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어거지 부리는 놈도 있어요. 90%는 그런 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는 제가 주식 추천하고 믿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는데 손실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식 추천을 하다가 보면, 이 업을 하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어느 한 친구가 나한테 욕을 엄청나게 자존심 상할 정도로 욕을 해대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일부 환불을 해주고 2년을 끊은 놈입니다. 그 놈이 앉아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해코지를 했어요. 자, 10년 동안 주식 추천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10명 중에 9명은 아마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10명 중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10%라고 칩시다. 내가 추천을 하고 안 오른 종목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올랐다가 떨어지면 싸서 수익 챙기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돈 벌어 먹고 나중에 물리고 난 다음에 손실 났다, 돈 돌려달라, 이런 놈들도 상당수 많아요. 그런 놈들은 그냥 인간 같지 않으니까 돈 돌려주고 그리고 2년 끊어버립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생겨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이 수익률이 짜기가 아닙니다. 이거 증권사 차트 그대로 스캔해서 올린 자료예요. 자, 제가 이 자료를 왜 6년 동안 고집스럽게 만들었는가? 이미 경제 대공황 왔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코스피 시장이 최고 신고가 찍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늘서부터 요유 준비 땅이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 이런 대공황은 절대 없다. 최고가를 찍으면서 주가가, 종합주가가 1년 내내 2년 내내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경제 대공황이 오면 맨 위에 꼭대기에서 이제 내일서부터 대공황이다, 요유준비 땅이다 이러고서 대공황은 때려주고도 안 온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미친놈은 앉아가지고 하락장에다가 배팅 못하냐. 근데 이미 종합주가가 3,300만원, 3,300이란다. 3,300까지 치다가 이제 2,500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00 종합주가 이야기입니다. 2,500에서 대공황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락장에다가 배팅 지금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할 수 있죠. 왜냐면 종합주가가 2,200이 항상 턱걸이였었으니까. 근데 이미 1,000포인트가 빠졌어요. 1,000포인트가 빠졌는데 이제 대공황이 온다,
이런 뉴스가 옆에서 막 나온다고 여러분들 하락장에다가 인버스 배팅할 것 같아요? 1000포인트가 빠졌는데 배팅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이미 작년서부터 누차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락장이 눈앞에 떨어졌는데도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못해요. 왜? 무서워서. 이미 1000포인트가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알면서도 못 버는 거예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 이야기 이거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저는 하늘이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이 선물 옵션, 이 비밀, 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서 오늘 189편을 제가 썼습니다. 189편. 그러면 이 선물 옵션 시장에 이 꿈속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 파생 상품에 제가 차트는 이미 25년 전에 통달을 한 사람이고 차트 교육을 돈 받고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파생 상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파헤치는데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제가 이 비밀을 파헤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도저히 풀어 헤치지 못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도저히 풀어 헤치지 못하는 이 비밀을 파헤칠 때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게 바로 꿈속 이야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89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 옵션, 왜 포스트 제목이, 이 카테고리 제목이 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로 적었는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이 썸네일 하나하나, 포스트 제목 하나하나에 저는 명확하게 어그로 안 끌고, 저는 광고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이야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라고 제가 포스트 제목 적잖아요. 자, 비트코인이 작년에 11월 14일 날 8,300만원 최고 신고가 갱신할 때 36,000달러까지 급 나간다. 이거 제가 왜 이거 꿈을 꿨는 줄 아십니까? 이때 8,300만원 치고 올라갈 때, 야, 이거 1억 간다. 이번에 간다. 왜? 장이 워낙 좋았어요. 펀더멘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잊어버리고 그냥 방심하고 넘어갈 때에 11월 13일 날 트럼프 딸 이방카가 제 꿈속에서 나와서 차 사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저한테 꿈속 이야기에서 꿈에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12,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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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0달러의 전선을 사수하십시오.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저한테 꿈속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훗날 이것으로 인해서 차 사장님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비트코인의 성지인 마이애미로 나를 찾아올 것이다. 트럼프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나의 아빠 트럼프와 함께 마이애미로 차 사장님을 영접하러 나가게 될 겁니다. 꿈속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꿈속 이야기가 1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8,300만원을 칠 텐데 8,300만원을 칠 텐데 이 엄청난 수급이 오는 구간에, 그래서 제가 방심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11월 14일 날 꿈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방카가 저한테 나와서 했던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급락과 마이애미의 전선,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마이애미에서의 만남, 그녀가 나한테 제안한
$12,000의 비밀, $12,000, $12,000, $12,000, $36,000의 전선, $12,000, $12,000, $12,000의 세 개의 전선을 사수해라. 11월 14일. 그래서 여기 11월 14일이 17일 날 제가 예고한 겁니다. 자, 이건 동영상으로 적은 거예요. 11월 14일 날 여기 또 있습니다. 이 꿈속 이야기가 동영상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좀 잠시 딴 데로 흘러갔는데 제 이야기 잘 들으시면 재밌어요. 이 선물 옵션 시장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지난 10년 동안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이 파생 상품의 비밀을 하나씩 터득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로 포스트 카테고리 제목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그냥 제가 전라도 신안에 내려가서 29만원 들고 내려가가지고 살 때 그냥 꿈 이야기를 처음에는 몇십 편을 연재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하늘에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포스트 제목에 그렇겠거니 포스트 제목을 그냥 유치하게 썼어요. 그냥 꿈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어쩔 때는 막 욕도 하고 점점점점 이래가지고 하고 그냥 띄어쓰기도 그냥 대충 그냥 적고 워낙 포스트가 기니까 그러다가 한 몇십 편을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내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로 카테고리를 다시 바꿨고 그리고 지난 과거에 포스트 썼던 제목을 썼던 내용을 한글 맞춤법도 많이 수정을 했고 포스트 제목에 좀 유치하게 혼자서 그냥 이렇게 짓거리는 이야기 남들이 보면 그냥 유치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꿈꾸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기를 쓰고 그 다음날 보면은 그 일기장이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스트를 많이 수정을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게 하늘의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10년 동안 제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오늘로 189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확신이 들어요. 왜? 어제 저는 하늘의 명을 받았다라고 제가 오늘 여기 포스트 적잖아요. 제가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에 벌어지는 엄청난 악재나 호재 같은 게 제 꿈속에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분명히 하늘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한테 받았어요. 자, 그 꿈속 이야기 오늘 이제 앞으로는 저는 자신 있게 나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에서 하느님한테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앞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포스트가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한편으로 무서워요. 그 뒷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이것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렸죠. 아까 그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89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녹음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어제 벌어졌던 일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89편 밴드 구성했다 이놈아 빨리 가봐라. 그곳에서 만난 라이브 가수 천태, 여자기 때문에 이름은 저랑 아직 인연이 안 된 분이라서 어제 제가 얼굴은 봤는데 서로 목 인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목 인사라도 할 것 같은데 저도 안 했지만 그 여자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저기 휘버스 형님하고 같이 공연하는 사람들한테만 뭐 가겠다고 인사하고 저는 뭐 처음 본 사람이니까 인사도 나눈 적 없고 그냥 쓱 쳐다보고 갔고 나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겠거니. 그 전에는 한 30분을 넘게 제가 그 여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자는 못 들었잖아요. 제 이야기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앞서 조금 아까 제가 포스트 적은 내용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난 하늘의 명을 받고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다. 어제 제가 이 포스트 선물 옵션 꿈속 내용 중에 일부 적었다가 제가 이 개인적인 신상 문제라서 제가 삭제한 내용을 굳이 내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포스트를 적었다가 제가 삭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내용까지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할게요. 우리 카페에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자, 아이고 여기 얼굴이 공개가 됐네. 제가 사진은 바로 제 침대, 저희 집이 방이 4칸인데 4칸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에요. 가장 작은 방입니다. 컴퓨터가 있고 바로 침대가 있고 바로 침대 옆에 TV가 엄청 큽니다. 그냥 뭐 40인치 50인치 이런 거 아니에요. TV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여기 좌우가 시커멓잖아요. 좌우가 시커먼데 이 여자 얼굴이 새벽에 자다가 꿈을 꾼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음악한다 이놈아 빨리 가봐라. 그게 꿈속에서 하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왼쪽을 딱 쳐다보는데 엄청나게 큰 여자가, 제 TV가 무진장 크니까 좌우 화면이 다 잘려버리고 이게 전차 화면이 나왔으면 아마 그런 느낌이 덜 들었을 거예요. 이게 TV 화면, 제가 이거 화면 캡처한 거니까 이 좌우 화면이 이게 전체 화면이 들어있으면 그나마 덜 깜짝 놀랐을 텐데 왼쪽이 잘리고 오른쪽이 잘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스냅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이 큰 여자가, 이 큰 화면에 3분의 2를 차지한 여자가 앉아가지고 떡 보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형님, 이 사진입니다. 음악한다 이놈아 빨리 가봐라. 새벽에 이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제가 포스트를 어제 그 형님 만나고 이 동영상 다 녹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뒷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멤버 결성된 거 축하합니다. 형님 빼도 박도 이제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늘의 명이잖아. 제가 어제 형님하고 주고받았던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왜 연재를 안 하려고 했냐. 이 휘버스 형님이 그 전에 제가 그대로 그렇게를 부른 휘버스 전설의 악단입니다. 멤버예요. 그룹 멤버. 자, 그분인데 멤버가 두 팀이 있었어요. 멤버가 두 팀이 있는데 휘버스 형님 집안은 전부 다 음악인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조카니까 이제 뭐 아버지 형제의 아들이죠. 두 분이 머리가
박박 밀은 사람이에요. 아주 박박 깎았어요. 한 분은 약간 좀 소아마비 증세가 있고 한 분은 형님인 것, 그분의 형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베이스 기타를 굉장히 잘 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은 베이스 기타 굉장히 잘 치시는데,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저 사람 버클리대 나온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CJ에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버클리대면 뭐 음악에서 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드럼이고 뭐고 그냥 모든 악기를 다 통달하는 사람이다. 그게 휘버스 그 형님의 조카예요. 그리고 그 조카의 형님, 여기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분인데 욕심이 나죠. 왜? 제가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이제 밴드를 멤버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왜 탐이 안 나겠습니까? 형님은 저 조카들하고 그다음에 그 형님의 아들이 지금 목사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들이 드럼 잘 칩니다. 그리고 올겐까지도 이젠 쳐요. 그러면 휴보스 형님하고 아들이 목회자고 그리고 드럼도 치고 올겐도 하고, 이 휘버스 형님은 원래 드럼 멤버입니다. 색스폰 부르고 전자 올겐 다 해요. 이제는 휘버스 형님의 와이프까지 색스폰을 붑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언니까지 색스폰을 불러요. 그렇게 해서 이 멤버가, 자,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제가 할게요. 빼도 봐도 못하게 생겼다. 하늘의 명이다. 제가 이 메시지 왜 어제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제가 왜 이 형님한테 어제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보냈는지 아십니까? 형님, 이거 하늘의 명이야. 욕심 버려. 제가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거 형님 하늘의 명이야. 재물 욕심 버려야 돼, 형님. 형님 하느님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 형님의 아들이 교인이잖아. 형님이 소양이 키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제가 그날 이 휘버스 형님을 제가 처음 본 날 이 휘버스 형님의 와이프가 하느님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처음 봤는데 얘기 몇 마디 나누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믿게 된 이야기 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도 그 얘기를 쭉 듣고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하느님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 본 사람하고. 그렇다고 제가 하느님을 믿는 교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느끼고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 휘버스 형님의 와이프는 교인이었고, 그 휘버스 형님,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은 하느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형님이 스스로 그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하느님을 믿게 됐는 줄 아느냐?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교회에 갔는데 내 다리를 분질러트리더라.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톡톡 주저앉았다. 무슨 하느님이 있어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고 우연찮게 교회를 갔는데 내 발을 분질러트리면서 무릎 꿇게 만들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서부터 하느님을 믿었다는 거야. 내가 그 형님 이야기를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지, 당연하게. 나는 교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내 방송 들으면 못 믿잖아요. 저 새끼 못 믿잖아. 나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더라고 얘기해도 못 믿잖아.
나는 이미 오래전에 신안에서 그 고생하고 국민과 관성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하느님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로마 교황청까지 가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 다 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제가 왜 만드냐, 제가 퓨버스 형님하고 만약에 밴드를 구성을 못하고 공연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이야기를, 꿈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퓨버스 형님 친구분이 지금 색스폰 멤버입니다. 자, 그 멤버인데, 제가 이 여자 이야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이 꿈속 이야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 침대에 78인치가 TV가 바로 붙어 있는데 저 큰 여자가 몇 시간째 제 알몸을 보았잖아. 저는 그 지압을 하기 때문에 지압 깔판을 침대에다가 다 이어 붙여서요, 팬티바람에 잡니다. 지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 이게 몸에 건강에 무진장 좋으니 너희들 해라. 그리고 훌라다 벗고 앉아가지고 잠을 자고, 야, 꿈속에서, 야, 이놈의 새끼야, 악당 구성됐으니까 빨리 가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앉고, 그리고 눈꺼 뻑뻑거리고 정신 차리다가 왼쪽을 딱 봤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여자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빨가벗고 잤는데. 그게 안 놀라겠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유튜브를 제가 켜놓고 자거든요.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버튼이 있어요. 당연하게 딱 봤더니 이 엄청나게 큰 여자가 머리도 길고,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있다가 앉아가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서 예를 눌렀어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본 방송만 나옵니다. 내가 보지 않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래요. 내가 보지 않는 사람, 저는 이 여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몇 시간을 그냥 잠을 자면 몇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 얼굴이 딱 나온 거예요.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하게 눌렀죠. 노래를 소리를 들었어요. 김광석의 내게 너무 아픈 내게 아픈 사랑은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그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걸걸하더라고요. 거의 남자 목소리, 좀 우렁찬 목소리입니다. 허스키하고. 그래서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확인하고 그냥 끝났어요. 이름이 천태 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름만 확인하고 껐다. 아무튼 형님, 이게 하늘의 명인이 훗날 갈게요. 형님, 멤버 결성된 거 축하합니다. 멤버가 두 팀이 있었어요. 형님, 오래전에 그 휴버스 형님의 오래된 불알 친구, 그냥 고추 친구라고 할게요. 이 불알 친구들이 다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죠. 다 70이 넘었으니까.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휴버스 형님이 이 멤버 갖고 구성을 해서 차 사장하고 같이 공연을 하게끔 내가 해줄게. 근데 제 마음엔 안 들지. 왜? 전부 다 나이 먹은 사람들, 70 넘은 사람들이니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서 2달 넘게 이 히버스 형님 여기 음악실에 제가 다니면서 음악을 했는데, 돌아가는 꼴이 판이 깨지게 생겼어요. 어느 날 이 사람 나오고, 어느 날은 저 사람 나오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은 술 먹고 안 나오고, 어떤 여자는 바빠서 집안일이 바쁘다고 안 나오고, 이 판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유 저 팀 갖고 백날 해봐야 일 안 되겠다. 제가 욕심나는 거는 저 버클리대에 나오는 저 형제분들, 그리고 형님, 그 히바스 형님, 그 다음에 아들, 뭐 요 정도만 해도 벌써 5명이잖아요 멤버가. 욕심나죠. 그래서 아이 저 조카분, 저 히버스, 저 버클리대 나온 저 조카분들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CJ의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 못 한다. 근데 그 멤버가 어제 결성이 된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러고서 여기서 더 이상 있어 봐야 멤버 구성되기는 틀렸다 그러고서 제가 한 달 전에 안 나갔어요. 포기를 해버리고. 근데 어제 꿈속에서 멤버 구성됐다 이 새끼야, 빨리 가봐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가 할게요. 만약에 이 메시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저는 슈퍼스 형님한테 이 동영상 분명히 저는 보낼 거예요. 형님이 내 얘기를 안 들으면 형님은 개인적으로 재물에 욕심을 내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비용을 지불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식 이하로 형님이 이 멤버 구성한 거를 개인적인 재물 욕심으로 이용을 이렇게 그런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이 형님하고 아마 공연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주는 거예요. 형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거든. 형님, 하느님 믿는 사람이잖아. 형님하고 누님이 얘기하는 사랑 아니야, 사랑.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 사랑이라며. 그날 나한테 얘기했잖아, 사랑이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일 합시다. 제가 어제 이 히버스 형님이 친구분한테 제가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메시지 녹음하는 겁니다. 형님 이제 나한테 코 깼어.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이 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녹음하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려고. 제가 충분하게 이 형님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공짜로 절대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형님 제가 감안을 할게. 제가 감안을 해서 상식선에서 충분하게 형님 하는 요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합당하다. 이건 충분하게 지불해야 될 금액이다. 내가 생각하는 선까지는 제가 용납을 하겠지만,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저는 형님하고 아마 공연을 못할 거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제가 녹음을 합니다. 자, 벌써 47분 됐는데요. 아마 분명히 원래 꿈속 이야기로 제가 연재를 안 하려고 했던 이야기 조금 아까 얘기했죠. 저 멤버들 깨졌다니까. 저 백날 가봐야 저거 안 돼. 그러고서 한 달 전에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한 달 넘게 안 갔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니까. 원래 그래서 꿈속 이야기로 어제 아침에 꿈을 꾸고 꿈속 이야기로 연재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원래 꿈속 이야기를 연재 안 할 생각이었는데 형님 하도 꿈속 이야기가 기가 막혀서 내가 방금 갔다 와서 형님 방문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포스트로 189편으로 쓴다라고 친구분한테 얘기했고 이미. 그래서 제가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여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89편 이 포스트 제목 보이죠? 이거 제가 메시지로 어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방금 썼어요. 형님도 건강하세요. 이 휘버스 형님이 제 유튜브 이름도 모릅니다.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제가 KS 코인 상장한다라고 이야기를 지나가는 식으로 콘서트 기획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냐 그러길래 이게 코인이
코인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은 색안경 끼고 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기꾼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법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처음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가서 맨 마지막에 하느님 이야기를 1시간 반 2시간째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뭐 이런 계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막바지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원하는 세상이 있고 원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곳이다. 작은 법인체인데 이제 그 기업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데 음악처럼 가장 효과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콘서트를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연찮게 그래서 선배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서 코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형님은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 스쳐 듣고 마는 거죠. 왜? 또 재수 없으면 한편으로 저 새끼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코인 이야기는 물어보면 하고,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카페 회원들은 알지만 하다못해 제 가족한테도 저는 코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 친동생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우리 코인이 상장이 목전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입니다. 제 남동생한테, 내일은 일요일날 남동생한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혜택을 주는데, 내 남동생한테, 내가 이거 코인 상장하는데 너 미리 사놓으면 내가 너 도와줄 일이 이거밖에 더 있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만에 하나 제 코인이 주당 몇백만 원이 넘어가고 몇십만 원이 넘어가고 몇만 원이 넘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제 동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형님, 형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헐값에 정말 주당 몇십 원에 다들 줬으면서 왜 친동생이 나한테는 안 줘? 이런 원망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사든 말든 아니면 팔든 말든 관심이 있든 없든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내일 일요일이니까 한번 넘어가자. 저희 집사람이 말렸어요. 일단 기다려봐. 코인이라는 게 이게 서방님이죠. 지금은 서방님이라고 안 하지만 결혼 처음 했을 때 서방님이라고 얘기하죠. 코인이라는 게 한 가족한테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워낙 불신이 많고 요새 뉴스에도 막 터지고 그러니 조금 더 한번 기다려봐. 아직 상장 안 했으니까. 당신이 도와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의무로 양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어제 안 갔습니다. 그게 토요일날 이야기 했었던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새벽에 이 꿈을 꾸고 앉아가지고 제가 연재를 했는데, 제가 이 히보스 형님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이 저한테 너 자신있게 시황 분석해라. 너가 시황 분석하는 것대로 비트코인 다 움직여 줄게. 너가 설마 소록 잘못 한 번쯤 두 번쯤 잘못 판단한다라고 해도 너 비트코인 시황 코스피 시황 너가 말한 대로 움직여 줄게.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 그 꿈속 이야기를 제가 이 여자 이야기로 할게요. 자, 1편 마무리하고 2편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